이거 나오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엔트로픽 드림, 메카니스틱 인터프리애빌리티의 주제로 발표를 할 오기 고건영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이제 큰 대주제로 Explainable AI 관련된 내용인데요. 일단 딥러닝 모델은 일단 기본적으로 블랙박스고 아웃풋이 왜 나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나왔는지 알아야 모델을 고도화하고 안전한 모델을 만들 수 있겠죠? 이걸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가 Explainable AI입니다. 이 Explainable AI의 패러다임은 총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블랙박스로 두고 인풋과 아웃풋의 상관관계를 알아내는 분야, 그리고 두 번째는 인풋에 대한 아웃풋의 중요도를 직접 수치로 매기는 분야, 그리고 세 번째는 각 레이어의 피처맵 같은 거를 분석하는 분야, 그리고 네 번째가 오늘 제가 발표할 메카니스틱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카니스틱 인터프리애빌리티, 한국어로 이제 기계적 해석이 뭐냐면 XAI의 패러다임 중 가장 디테일한 수준의 메커니즘 분석 연구입니다. 간단하게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는 연구라 보시면 됩니다. 이 연구의 트렌드는 일단 비슷한 문제를 푸는 모델의 핵심 알고리즘이 다른 모델에도 존재하는가, 아니면은 각각의 뉴런이 어떤 일을 수행하는가, 또는 레이어들의 역할이 어떻게 구분되는가, 이런 거를 연구하는 분야이고요. 그런데 이 분야의 어려움은 일단 소프트맥스 같이 논리니어 과정이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모델이 너무 크고 복잡하다 보니까 직접 분야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기계적 해석의 대표적인 아티클인 이제 A Mathematical Framework for Transformer Circuit이라는 엔트로픽에서 작성한 아티클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세미나 주제를 엔트로픽 드림이라고 한 이유가 엔트로픽이 이제 LLM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기계적 해석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엔트로픽 드림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그래서 그 시작 아티클이 오늘 제가 리뷰할 이 아티클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이제 기계적 해석에 초석을 두고 일단 첫 시작인 만큼 아주 기본적인 모델로 실험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앞서서 엔트로픽이 이제 모델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왼쪽은 아마 익숙하실 텐데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 빨간색 화살표가 레지듀얼 커넥션, 그 잔차 연결이죠. 근데 엔트로픽에서는 이 잔차 연결을 핵심 라인으로 보고 다른 레이어들이 이 잔차 연결 레이어에서 정보를 꺼내서 처리하고 다시 쓰는 방식으로 처리한다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오른쪽 사진에서 저 빨간색 줄을 엔트로픽에서는 이제 레지듀얼 스트림이라고 하는데요. 이 레지듀얼 스트림이 중요한 이유가 일단 선형적 구조이고 엄청 고차원의 벡터 스페이스입니다. 그리고 이 레지듀얼 스트림에서 각 레이어들이 정보를 읽고 쓰게 됩니다. 그런데 워낙 고차원이다 보니까 이 공간이 여러 개의 서브 스페이스로 논리적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레이어들은 이 서브 스페이스를 통해서 서로 다른 정보를 서로 다른 레이어에 전달하게 됩니다. 어텐션 헤더들이 상대적으로 작은 서브 스페이스에서 동작하고, 그리고 한번 정보가 서브 스페이스에 쓰이면은 다른 레이어가 쓰기 전까지 보존되기 때문에 레지듀얼 스트림은 일종의 메모리처럼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레이어들은 읽고 쓰는 서브 스페이스 중 서로 일부만 공유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몇몇 레이어들은 인풋과 아웃풋의 선형 변화는 음의 코사인 유사도를 가지는 경우를 보입니다. 이것이 나타내는 것은 레지듀얼 스트림에서 정보를 가져온 다음에 음의 값을 곱해서 다시 더한다. 그렇게 되면 정보가 없어지겠죠? 즉 메모리를 이런 식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고 접근하게 됩니다.
일단 그리고 앞서서 수식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아마 이 수식은 다들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트랜스포머의 어텐션 수식입니다. 여기서 레지듀얼 스트림에서 이제 WQ, WK, WV를 곱해서 쿼리 키 밸류를 얻게 되고 다음은 나타내는 수식이고 그리고 각각의 헤드가 병렬적으로 동작하게 되는데 마지막에 그 헤드를 콘캣해서 프로젝션 매트릭스인 WO를 곱해서 레지듀얼 스트림에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위쪽 부분인데 레지듀얼 스트림 X에서 WI라고 하겠습니다. 둥쳐서 WI를 통해 정보를 가져오고 어텐션을 수행한 다음에 다시 WO를 통해 아웃풋 레지듀얼 스트림에 다시 쓰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이 헤드들이 다음과 같이 수식적으로 보게 되면은 각각 독립적으로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즉 멀티헤드 어텐션이 하나의 모듈이 아니라 여러 개의 헤드들로 구성된 각각 독립적인 모듈의 합집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텐션 헤드가 뭘 하느냐 하면 일단 정보를 움직입니다. 한 토큰의 레지듀얼 스트림으로부터 다른 토큰의 레지듀얼 스트림으로 정보를 쓰게 됩니다. 어떤 정보를 읽을지 어떤 정보를 쓸지는 독립이고 그래서 결국 레지듀얼 스트림을 이렇게 저렇게 선형 변환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텐션 헤드에서 이 부분 그 서포트 맥스와 이제 쿼리 키를 이제 내적하는 이 부분을 어텐션 패턴이라고 하게 되는데 만약에 어텐션 패턴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어텐션 헤드의 결과값을 계산하는가에 대한 방법입니다. 수식 그냥 간단하게 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밸류 값을 계산하겠죠. 그 다음에 어텐션 패턴과 밸류 값을 내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WO를 곱해서 각 헤드의 값을 레지듀얼 스트림에 더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왼쪽 식인데 이거를 수식적으로 잘 정리하게 되면은 오른쪽의 수식처럼 간단하게 나타나집니다. 여기서 A, 어텐션 패턴은 토큰의 정보가 어디로 옮겨질지 결정하는 역할이고 유일하게 논리니얼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오른쪽에 W, WV는 레지듀얼 스트림으로부터 어떤 정보를 읽고 쓸지를 결정하는 행렬이 되게 됩니다. WQ, WK 곱은 WQK로 그냥 표현하고 WO, WV는 WOV라고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이 두 행렬은 항상 붙어 다니는 행렬들입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가 트랜스포머를 설명할 때 쿼리 키 밸류 벡터를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는데 엔트로픽에서는 이 쿼리 키 벡터는 그냥 단순히 이 행렬 연산 과정에서 생기는 결과물일 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이 어텐션 패턴 A에서의 WQK 행렬 그리고 오른쪽에 WOV 행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작을 해보면은 첫 번째는 레이어가 하나뿐인 트랜스포머입니다. 그 앞서서 제로 레이어 트랜스포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토큰 인베딩과 토큰 언인베딩 이 레이어 두 개만으로 구성된 트랜스포머인데요. 이것이 무엇을 하냐면은 비문법적 다이그램을 모델링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버락, 오바마 같이 문법적 관계는 없는데 당연히 나와야 되는 그 두 개의 토큰의 연속적인 관계를 모델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모델을 수식적으로 나타낸 건데 중요한 건 여기 나오는 W, WE 행렬입니다. 이 행렬이 바로 바이그램을 모델링하는 행렬이 되고 토큰 X에 대해 로짓을 뱉는 함수를 구성하게 됩니다. 인베딩과 언인베딩은 모든 트랜스포머에 공통적으로 있는 레이어이기 때문에 바이그램은 모든 트랜스포머에 의해 이처럼 모델링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원 레이어 트랜스포머입니다. 이 트랜스포머는 일단 MLP 레이어도 빠지고 레이어도 그러니까 노멀라이제이션도 빠진 아주 간단한 하나의 멀티헤드 어텐션만 있는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수식적으로 이러쿵저러쿵 할 건데 수식은 보지 말고 여기 그림만 보겠습니다. 지금 약간 좀 흐려가지고 안 보이는데 첫 번째 항은 마지막 언인베딩에서의 수식을 나타낸 거고 두 번째는 멀티헤드 어텐션에 처리되는 수식을 나타낸 거고 마지막은 이제 인베딩 레이어에서의 수식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운데 박스 쳐져인 A는 어텐션 패턴으로서 아까 다뤘던 어텐션 패턴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또 이러쿵저러쿵 하면은 다음과 같이 두 개의 항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왼쪽은 이제 다이렉트 패스로서
제로 레이어 트랜스포머와 동일하게 다이그램을 모델링하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모델이 되게 되고, 오른쪽 항은 이제 멀티헤드 어텐션을 거치게 되는 그런 모델을 모델링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 부분인데, 오른쪽에서 멀티헤드 어텐션을 거칠 때 두 가지 항을 이제 텐서곡으로 곱하게 됩니다. 왼쪽 항은 이제 어텐션 패턴이고, 오른쪽은 WOV 행렬이 있는 그런 수식인데, 이거를 약간 그림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은 어텐션 패턴은 이 보라색 회로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WOV 행렬은 이 노란색 회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이 WQK 행렬, 즉 어텐션 패턴 서킷은 이 데스티네이션 토큰이 소스 토큰을 얼마나 어텐션 할지, 얼마나 바라볼지를 결정하게 되고, 이 노란색 서킷, 즉 WOV 서킷은 이 어텐션 패턴에 따라서 이 소스 토큰을 얼마만큼 수치를 주어서 복사를 하게 될지, 얼마만큼 최종 로짓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뭐가 좋냐 하면은 이제 OV 회로랑 QK 회로를 토큰과 로짓의 관계로 리니어하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소프트맥스가 있는데 어떻게 리니어하냐 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동일한 그런 텍스트를 한 번 넣고 한 번 넣게 되면은 어텐션 패턴이 고정이 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어텐션 패턴을 그냥 하나의 행렬로 쳐서 리니어하게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모델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어텐션을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데스티네이션 토큰에 대해서 이전 소스 토큰 하나를 참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스킵 트라이그램을 모델링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스킵 트라이그램이 뭐냐면 소스 토큰이 이전에 나타나고 현재 데스티네이션 토큰이 있을 때 아웃풋을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모델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단 WOV와 WQK에서 유난히 큰 값을 그냥 정성적으로 찾으면 특이한 성질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복사 능력입니다. 많은 어텐션 헤드들이 정보를 단순히 복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QK 회로는 다음에 올 것 같은 토큰을 어텐션하게 되고, OV 회로는 그 토큰 혹은 비슷한 토큰들의 로짓을 높이게 됩니다. 여기 왼쪽 박스를 보시면은 만약에 현재 데스티네이션 토큰이 R이고 그 전에 소스 토큰이 8팩트가 있을 때 그냥 이 8팩트를 그냥 복사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 미묘한 카피잉이라고 또 다른 능력도 있는데, 이거는 띄어쓰기가 있는 거고 이거는 띄어쓰기가 없는 겁니다. 근데 토크나이저는 이거를 다르게 토크나이징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 띄어쓰기가 없는 경우 이름을 두 개의 토큰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때는 처음에 나머진 토큰이 데스티네이션으로 들어왔을 때 이전에 완전한 소스 토큰이 뭐였는지, 완전한 이름이 뭐였는지 그걸 찾아서 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이렇게 그냥 복사할 때도 있고 뭐 완전한 단어 찾을 때도 있고 인풋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이거를 원시적인 인 컨텍스트 러닝이라고 보는데요. 아래 그림은 여러 소스 토큰에 대해 다른 데스티 토큰이 주어질 경우 다른 역할을 수행함을 보여주는 그런 예시들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OV와 QK 행렬 중에서 그냥 큰 값을 찾아가지고 이제 나타낸 표들인데, 이건 너무 정성적이고 노가다다. 그래서 이걸 수식적으로 어떻게 하면 나타낼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어떤 헤드는 사람 이름에 대해 쿼리와 바이인 경우, 장소 이름에 대해서는 from인 경우에만 반응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즉 사람과 장소를 구분짓는 어떤 클러스터 구조가 행렬 안에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사 패턴은 OVA 회로의 전방위적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로 OVA QK 행렬은 매우 로 랭크 행렬이기 때문에 뭐 분해하거나 해서 조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용한 방법이 뭐지? 그래서 또 설명을 하게 되면 이 노란색 OV 회로에서 OV 회로를 그냥 M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M에 아이젠 밸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양수 아이젠 밸류에 대응되는 아이젠 벡터들은 증폭이 되게 될 텐데, 이 아이젠 벡터와 비슷한 토큰 그룹들은 서로를 아마 증폭해 줄 겁니다. 즉, 이 양수 아이젠 밸류가 복사 행동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12개 중 10개의 헤드가 복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게 아이젠 밸류가 이렇게 양수라고 해서 무조건 복사를 한다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은 정성적으로 봤을 때랑 동일한 결과를
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원 레이어 트랜스포머는 다이그램 능력이 있고 그리고 스킵 트라이그램 능력이 있으며 원시적인 인 컨텍스트 러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투 레이어 트랜스포머입니다. 투 레이어 트랜스포머는 수식적인 게 더 많은데 그냥 직관적으로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도 안 보이는데 직접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 1번과 2번 경로가 그냥 멀티헤드 어텐션을 하나만 거치거나 아니면 안 거치는 그 경로인데 이거는 원 레이어의 경로와 아주 동일하죠. 그래서 저희는 솔직히 이건 관심이 없습니다. 저희가 관심이 있는 건 멀티헤드 어텐션 레이어를 연속해서 두 개를 거치게 되는 이 경로가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로를 네 가지 양식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이거는 키 토큰이 올라오는 레지듀얼 스트림이고 여기는 쿼리 토큰이 올라오는 레지듀얼 스트림입니다. 총 네 가지 양식인데 첫 번째는 이제 첫 번째 레이어에서 키와 쿼리가 어텐션을 통해서 처리하지 않고 그냥 바로 올라오는 경우. 두 번째는 쿼리만 첫 번째 어텐션을 통해서 처리돼도 올라오는 경우. 세 번째는 키만 그렇게 해서 올라오는 경우. 네 번째는 키와 쿼리가 모두 어텐션을 거쳐오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쿼리만 거쳐오는 경우는 Q 컴포지션, 키만 거쳐오는 경우는 K 컴포지션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제 그러면 두 번째 레이어가 첫 번째 레이어에서 어떤 정보를 읽는가, 첫 번째 레이어에서 정보를 얼마나 읽는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표를 조사하게 됐는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또 안 보이는데 일단 여기는 첫 번째 레이어의 어텐션들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두 번째 레이어의 어텐션들이고 여기 아마 선들이 직접 PPT로 보시면 있을 텐데 이게 얼마나 참고를 하는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런데 빨간색 있잖아요. 빨간색 어텐션이 있는데 이 빨간색 어텐션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냥 단순히 직전 토큰만 참고하는 어텐션 헤드입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은 아마 직접 노트북으로 보시면 보일 텐데 이 K 컴포지션에 대해서만 이게 선들이 진하게 연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K 컴포지션만 이제 직전 토큰을 참고하는 이전의 레이어의 정보를 가져서 처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Q 컴포지션이나 V 컴포지션 경우에는 거의 참고를 안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 레이어를 참고하는 파란색 레이어들이 바로 이제 인덕션 헤드라고 합니다. 이 인덕션 헤드가 뭐냐, 그리고 이 결과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덕션 헤드는 강력한 인 컨텍스트 러닝을 수행하는 헤드입니다. 현재 보고 있는 토큰이 과거에 나타난 적이 있는지 컨텍스트를 쭉 살펴보고 적절한 값을 찾으면 그 토큰의 다음 토큰을 보고 복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1레이어의 복사의 경우에는 그냥 이전의 소스 토큰을 그대로 복사했다면 이 레이어의 복사에서는 데스티네이션 토큰을 이전 컨텍스트에서 찾아서 그 다음 토큰을 복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디스트리뷰션 시프트에 강합니다.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 파란색 박스의 예시를 보면은 이 하얀색 박스가 에스티메이션 토큰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토큰이고 만약 인덕션 헤드가 그 역할을 한다면은 이 토큰을 뒤에서 찾게 되겠죠. 그래서 찾습니다. 여기 나왔죠? 여기 나왔는데 그 다음 토큰을 복사를 해서 아웃풋으로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인덕션 헤드가 수행하는 역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원리를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첫 번째 레이어에서 이 팟, 그러니까 현재 쿼리가 팟이고 이전에 팟이 또 등장했는데 첫 번째 레이어에서 이 팟의 정보를 다음 토큰으로 옮겨줍니다. 그러면 두 번째 레이어에서는 여기에 정보를 여기에 팟의 정보가 담겨있게 되겠죠. 그거를 키로 쓸 겁니다. 근데 쿼리가 지금 팟이죠. 그러면 쿼리랑 키가 유사하기 때문에 어텐션이 아주 강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현재 OV 회로에 의해서 여기의 정보를 복사하게 되고 TRS, 즉 털스라는 단어를 복사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로 레이어 트랜스포머는 이제 다이그램을 모델링한다.
그리고 원 레이어 트랜스포머는 바이그램 더해서 스킵 트라이그램을 모델링하고 카핑 능력이 발현된다. 이것 때문에 원시적인 인컨텍스트 러닝 효과를 얻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 레이어 트랜스포머는 인덕션 헤드라는 걸 통해서 훨씬 강력한 인컨텍스트 러닝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